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저희 더 마스터 오브 이데 팀이 제작한 이러닝의 핵심 기능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대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작한 이러닝 인터페이스 유대를 활용하여 세대 간 소통을 주제로 이러닝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 이러닝은 세대 공존의 기술이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의 이러닝의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발췌해서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이러닝의 타이틀 페이지입니다. 타이틀 페이지에서 학습 방법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 이러닝에 포함된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이러닝에서 활용한 캐릭터들입니다. 이 캐릭터들은 학습 에이전트의 역할을 하여 학습자의 학습 경로를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러닝의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위쪽에 도움말 기능입니다. 이 도움말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각각의 기능들을 클릭했을 때 어떤 작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버튼을 하나씩 눌러볼까요? 우선 화면 아래쪽에 있는 자막 버튼입니다. 이 자막 버튼은 저희가 사용한 프로그램의 디폴트 버튼으로 존재하는데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때문에 자막이 좀 작게 표현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돋보기 기능을 따로 추가했습니다. 이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자가 텍스트나 그림 등을 확대하여 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배율을 조정하여 원하는 크기로 확대하여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이러닝이 시니어와 젊은 세대를 모두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를 위한 기능으로 이 기능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목차 기능입니다. 화면 이 왼쪽에 목차 버튼은 이 이러닝의 모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목차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학습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TTS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텍스트보다 음성으로 학습하는 것이 편한 학습자를 위한 기능으로 이 버튼을 클릭하면 학습하고 있는 페이지의 상황과 그 학습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들을 모두 음성으로 제시해 줍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음성이 갑자기 재생되니 볼륨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특징 알아보기,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휴가를 쓴 후배에게 답답함을 느끼는 선배 세대, 집단에 대한 인식 차이는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 간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보시는 것처럼 학습하고 있는 페이지의 상황과 텍스트를 이렇게 음성으로 제시해 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마커 기능입니다. 화면 제일 오른쪽 위를 보시면 마커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 펜, 하이라이터, 이레이저를 각각 활용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원하는 표현을 하며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활용해서 원하는 내용을 강조할 수 있고 또 펜을 통해서 자유롭게 필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저희 이러닝의 특징은 학습자별로 서로 다른 학습 경로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 각각의 세대가 어떤 소통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 학습하고자 할 때 학습자는 자신이 해당하는 세대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후배 세대 캐릭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후배 세대에 해당하는 학습 페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선배 세대 캐릭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배 세대에 해당하는 학습 페이지가 클릭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러닝의 내용 제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러닝의 학습자는 선배 세대, 후배 세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세대에 맞는 내용 제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화식의 내용 제시 방법, 메신저 UI를 활용한 내용 제시, 칠판의 느낌을 활용한 내용 제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화 형식의 내용 제시입니다. 음성이 재생되어 오니 볼륨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신조어 등을 대하는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의 소통 방식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신저 UI를 활용한 내용 제시 방법입니다. 후배 세대는 세련되게 거절하고 요청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소통이와의 채팅으로 알아볼까요? 불합리한 일이나 잘못된 부조리에 맞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이때 세련되게 거절하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칠판의 느낌을 활용한 내용 제시 방법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다양한 내용 제시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러닝의 퀴즈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퀴즈의 경우 각각의 내용 학습이 끝난 후 제시되며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서 다른 피드백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정답을 맞췄을 경우의 피드백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분적인 정답일 경우의 피드백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두 옳지 않게 응답했을 경우의 피드백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서 다른 피드백을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학습자가 상대와 소통하는 상황을 가정을 하여 직접 학습자가 응답을 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볼 수 있으며, 또한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서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캐릭터의 감정 상태가 변하며 보다 생동감 있는 시뮬레이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학습자가 가장 옳지 않은 응답을 했을 경우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의 감정이 가장 좋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옳은 응답을 했을 경우에 캐릭터의 감정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의 감정이 가장 좋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소통에 관련해서 배운 내용을 직접 연습해 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러닝의 핵심 기능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더 마스터 오브 UD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